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 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 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 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거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년 1회씩 받으면 좋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핵검진 무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4년 바뀌는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종합총정리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천천히 라디오처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어르신분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곳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병원비일 겁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그런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가 넓어서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요. 선별급여 그리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노인틀니, 병원 입원료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24년부터 확대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동일한 질환에 한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의료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게 동일한 질환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 일정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모두 합산할 수 있게 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더욱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죠. 따라서 2024년도에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이 부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신청을 꼭 하셔야 하고요.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가 신청 가능하고요.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거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고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1인 가구 120만원, 2인 가구는 16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분들도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원 비율은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는 50%를 지원하며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요.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크실 텐데요. 이 제도는 당장의 무언가를 받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어두셨다가 혹시나 내 병원비가 아니면은 내 가족의 병원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싶으실 땐 이 재난적 의료비 시스템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모르면 신청을 못 하고요. 꼭 알고 계셔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1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유일하게 트렌드 라디오에서 최초로 발굴을 하여 알려드리는 건데요. 항상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정부 정책을 다 조사해서 그리고 검증을 해서 알려드리니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신한은행에서는 연 9%의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신한은행이 최근 출시한 적금에서 연 9%의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명 선착순 신청 가능하고요. 연 3%의 기본 이자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6%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패밀리 상생 우대 금리로 연 3%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으시면 연 2% 추가 금리, 그리고 신한은행 신규 대상 또는 거래중지 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 1%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최대 연 9%의 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적금의 정확한 상품명은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이고요. 적금은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1년간 넣을 수 있는데 50만원씩 12개월 1년간 납입을 하면 원금 600만원에 이자 9%를 받아서 29만 3천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세전금액이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종합저축도 같이 신청하시면 어르신들의 경우 이자 세금이 면제가 되어 세금 공제 없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되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축을 하시거나 적금을 넣으실 분들은 무조건 이걸 먼저 가입하시는 게 기초연금 추가 혜택을 받아가는 거고요. 5만 명 선착순 한도 계좌이니 마감되면 가입이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영업점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혜택이 마감되었다면 영상 중간에 나오는 농협은행 적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기초연금 최신 추가 혜택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9가지 보러 가실 텐데요. 그 전에 하루 내내 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되었는데 영상 제작자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응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모바일 알뜰폰에서는 알뜰폰인데 유일하게 기초연금 수급자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뜰폰은 기초연금 할인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근데 국민은행에 리브모바일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나눔 할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50% 할인이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최대 할인 금액은 12,100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브 모바일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인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로 50% 할인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KT망으로 9,500원의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기초연금 50% 할인을 받으시면 월 4,750원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등을 많이 보신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의 경우 좀 더 높은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월 7,5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정말 저렴한 요금제고 무제한 요금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은행 리브의 모바일 기초연금 할인 및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22-999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8가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우왕시는 7월부터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해당 포인트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시행 예정이니 우왕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혜택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금액에서는 약 1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고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공공 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 3시간 이내로 일하며 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초연금 추가 혜택들을 기업,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를 모두 뒤져서 말씀드렸는데요. 숨겨져 있는 혜택들이다 보니 자료조사하느라 눈이 많이 아프고 피곤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숨겨진 혜택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작년 12월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14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정신 차리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일괄 계좌 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12월달 한 달 동안만 14만 건이었다는 뜻인데요. 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본다면 49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보이스피싱이 현재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24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신 방법과 최근에 업데이트된 문자피싱 즉시 완전 차단하는 휴대폰 설정법, 그리고 2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 이렇게 3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했을 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 의해서 내 은행에 있는 돈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출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은행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를 즉시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작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23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점 오프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신청도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은행 가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여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단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 제도를 신청하셔야겠죠.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이용 가능 회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번호는 이렇습니다. 미리 내가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센터 번호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싶으시면 모바일로는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를 즉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핸드폰 설정 한 가지만 해놔도 문자 링크 앱 설치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보이스피싱 앱 자체가 설치가 안 되게 스마트폰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영상 보시고 꼭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보이스피싱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문자 링크를 눌러서 앱을 설치하면은 내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털려버렸었는데 요새는 더 무서워져서 문자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앱이 바로 설치가 돼서 내 돈이 다 털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여러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깔기도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 앱을 통한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만 있으면은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문자 스미스 피싱, 보이스 피싱을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 꼭 따라해 보셔서 설정하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자녀,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 30초만 따라하셔도 가능하니 그냥 바로 따라해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못 찾겠으면은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최신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메뉴를 찾아주시거나 설정 앱 자체 검색창에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원 UI 6.0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넉넉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설치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 지금 설치 메뉴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가 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아래 부분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화면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 문자가 왔을 때 내가 해당 링크를 누르던 누르지 않던 피싱 앱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공식적인 앱이 아니면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심지어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어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제는 삼성 휴대폰 자체 설정만으로도 문자 스미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시스템의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앱 보안 활동 확인을 진행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또한 고급 설정으로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차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앱이 깔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은 꼭 제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휴대폰이더라도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기기이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관련 직원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오래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소유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보안 시스템 설정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 정말 좋은 기능이니 꼭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번 2월 달에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정보 모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2월에는 또 설날, 명절이 껴있잖아요. 관련된 정책 내용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 및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2월 달 설날 명절 위로지원금 관련 소식인데요. 요새 뉴스나 유튜브에 보시면 위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2024년 노인교통비 지원금 지원해주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정부의 다양한 교통비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해당 내용도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신청 가능한 시급 4만원 노인 공공 일자리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2월 달 고혈압 당뇨 지원금 12만원 신청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선정 기준 등 바뀌는 기초연금 관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차분히 천천히 봐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2월달 설날 명절 위로지원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절 위로지원금 또는 위로지원 물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이나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지급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처상위 분들이 대부분 지원받습니다. 금액은 대략 2에서 5만원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거의 대부분은 신청을 안 하셔도 대상자이시면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굳이 신청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위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전부이니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지급 대상자이시면 신청 안 해도 대부분 지급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교통비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과 2024년도부터 노인교통비 지급해주는 지자체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시작됩니다. 월 6만 2천 원을 내면은 해당 월에는 서울시 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을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 구간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5월부터는 전국적인 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가 시작됩니다. 지원 기준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고요. 카드를 쓰면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구조인데 일반은 20% 환급이 되고 저소득층은 53% 환급이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저소득층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한도는 월 최대 60회에 한해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전국 모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정책이라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월부터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가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K패스와 거의 정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천 아이패스는 65세 이상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30%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따라서 인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노인분들에게 버스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서울 중구는 중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료를 제공합니다. 작년보다 월 1만원 오른 금액이고요. 쉽게 말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죠.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동주민센터 가셔서 요거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군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하는데요. 1월 15일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요.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니 지정일자에 신분증, GPS카드, 농협통장 지참해서 지역 내 농축협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면 이용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요.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16만원 지원받습니다. 인천시 동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
상하반기 각각 6만원 상당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합니다. 동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사용은 지역 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인제구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1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즉 버스비가 무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를 받으면 매월 30회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 반장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암구는 군내 버스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속초시도 3월 2일부터는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를 월 10회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가시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부터 하시고 카드 받으시면 3월 2일부터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월달 신청 가능한 노인 공공 일자리 추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1시간 전후 정도 일을 하고 수당 4만원 받는 일자리인 2014년 이야기 할머니 소식인데요. 현재 선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56세 이상 분들이 신청 가능해서 중장년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고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하는 일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의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수당이 4만원인 점이 큰 특징이죠. 그래서 수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일자리의 경우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이번 2014년 선발 인원은 500명 정도 전국에서 선발을 하고요. 각 지역별로 선발 인원이 다르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여성으로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68년 12월 31일 출생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지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방문 접수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접수는 네이버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원하기라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 지원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름다운 이야기 모집 일정 등 간단한 소개 내용이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첨부 파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공고문과 개인정보 동의서가 보일 겁니다. 이거 정독하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접수하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접수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잘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하기 옆 버튼에 이야기 할머니 지원 방법 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신청하는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려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수는 한국국악진흥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방문 접수는 이야기 할머니 서울사무소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세 주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일단 서류 전형 발표가 3월 4일에 있을 거고요. 면접 전형이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 교육과정은 4월에서 10월달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대사항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 지역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선발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선발 제외 지역을 필수적으로 봐주시고요. 여기 표에 선발 제외 지역으로 나온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교육은 6회로 참석 수당이 1회 3만 원이 나오고요. 현장 실습교육 참석 수당이 1회 3만 원씩,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주에 2, 3회씩 활동하며 1회 활동비가 4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달에 40만 원 전후로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수당도 괜찮지만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개념에 좋은 일이니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공고를 꼼꼼히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2014년 이야기 할머니 정책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제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확대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가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대 8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란 국민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건강생활 개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관리형을 신청하시면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 가능하신데요. 이걸 작년에는 어르신분들이 왜 몰랐냐면 시범사업 지역이 굉장히 적어서 제도가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알더라도 시범사업 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에 시범사업 지역이 109개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시범지역에 사시면 해당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 모든 시범지역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 군, 구까지 모두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역에 사시면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그리고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까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은 대전의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시와 음성군,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의 경우는 광주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대구, 부산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가 있고요.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덕군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북구에서 받을 수 있네요. 강원도는 원주, 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병을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만약에 이용을 해보시고 해당 제도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이시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신 상태에서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네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만약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 만성의료관리 시범사업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는 시, 군, 구 동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 군, 구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이 1차 만성 의료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가셔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가 되신 분들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연 8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 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먼저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서 병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이 해당 질병 분야에 관해서는 경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개인별 케어 플랜 수립을 해줘서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은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내 몸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도 신청을 하시면 연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걷거나 상담만 잘해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액을 확정했는데요. 작년보다 3.6% 더 받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4년 바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 추가 인상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내용, 그리고 새롭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기초연금을 전액 모두 받는 은행 현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검토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 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보기 편하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3.6% 인상을 해서 앞으로 더 받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3.6%가 더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받는 월 수령액에서 3.6%가 더 올라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기초연금은 기존 예상액보다 더 금액이 올라서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1월 25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신 어르신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에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14년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정해져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뀌는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대략 1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에 탈락되었거나 감액되었던 분들이 올해는 기초연금을 더 받거나 혹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을 때 기초연금 선정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니 지난해 기초연금에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2명인데 왜 금액이 감액되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약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부부 감액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의 20%를 감액을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33만 4천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6만 8천원이고요. 이 금액에서 20%를 감액을 하는 금액을 계산을 하면 53만 4,4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14년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기초연금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 또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초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이고요. 더 정확히는 내 소득 인정액이 앞서 말한 선정 기준액과 근접하다면 근접한 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인 13만 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감액해서 안 준다는 거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시려면 내 소득 인정액은 약 179만 원 정도가 되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 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 원,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024년에는 금융資産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십니다. 즉 쉽게 말해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또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되면 기초연금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재산과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탈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알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예금, 현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예금,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이자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 순서를 보시고 원하시는 구간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입하여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지급액을 최대로 받는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약 53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마이너스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계산해보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79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약 28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는 금융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은행 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현금 1억만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면 내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내 소득, 재산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재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예금을 은행에 가입해 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전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원을 해주면 대략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이자 금액의 월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표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은행에 5천만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2.6만 원. 그래서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적으로 월 22.6만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29.3만 원,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 55.3만 원이 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2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62만 6천 원으로 내 월 소득 인정액은 합계 약 12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 3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약 93.3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96만 원으로 합계 189.3만 원이 되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어서 일부만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금융재산의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은행예금 2억 8천만 원에 4%를 받는 예금을 보유하신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야금 2억 8천만 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약 86만 6천 원, 여기에 이자 소득 인정액 89만 3천 원을 더하면 합산 소득 인정액은 약 17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인 213만 원에 34만 원 이상 금액이 못 미치는 기준이 되므로 해당 예금액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3억 원이 있더라도 일부 감액이 되긴 하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추가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 재산, 그리고 내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이자 수령액이 언제쯤 반영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자 소득의 재산 반영 시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올해 12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작년에 고금리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예금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표를 보시고 내 이자 소득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내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내년 내 소득 인정액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해당 보도가 나왔을 땐 폐지가 곧 되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연금개혁이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이런 내용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 두 개 제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도 폐지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화의 7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요. 2013년 32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4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노령연금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면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따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는 다른 차원의 노인연금 개념인 거죠. 이제 앞으로 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최대 국민연금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63세 A 선생님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깎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만 1,091원을 A값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값이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액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 A값인 286만 원보다 100만 원 미만 초과이면 5만 원 미만 감액이 되는 거고 200만 원 초과이면 5에서 10만 원 미만 감액, 300만 원 미만 초과하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감액, 400만 원 미만 초과를 하면 30에서 50만 원 미만 감액이 되고요. 4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제도 추진에 따라서 만약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에만 기대어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소득활동도 하면서 연금도 온전히 전부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감액에 관련된 두 번째 제도,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상황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30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4년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원,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원 감액, 8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원 감액, 9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특징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기간, 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이었고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치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 정도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수급자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연계감액의 계산식도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201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4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 이미 2018년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연계감액 제도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계감액 폐지는 둘째치더라도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세조정 공약이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로는 더욱더 부상할
걱정할 듯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